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오늘장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장 즐거우셨든 괴로우셨든 또 똑같은 고민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내 종목을 보유해 나갈까 아니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가 여러분의 고민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분께는 좀 여쭤볼까요? 송원준 대리님. 앞으로 장이 더 수월해질까요? 지금 2월까지 좀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전체에 대한 분위기는 뭐 최근에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조금 매매하시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게 요즘 보면은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그 일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림산업이 뭐 10% 정도 올라 있는데 평소 같으면은 어떠한 아무리 좀 등락이 좀 뭐 있는 건설주라고 하지만 대림산업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뭐 10%씩 오르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가기 좀 어려운 매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장 자체는 뭐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뭐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지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실적이 생각보다 건설주 쪽이 괜찮았고 또 건설 경기 좋아지는 부분들 기대 심리 반영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최고조에 왔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최고조라고 네. 하기보다는 너무 자금의 쏠림이 강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더 진행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뭐 보통은 한 3, 4% 정도 오르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뭐 부분적으로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그런 게 일반적인 대응인데 이제 그런 과거의 일반적인 대응을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요즘은 뭔가 좀 시대가 좀 바뀌고 있지 않나요? 네. 증시 자체 패턴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빨리 쫓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항상 시대는 변하니까 나도 그에 맞게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도 이전의 대응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석철 주임님,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매매하기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보면 또 최근 이번 주 들어서는 또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건설 경기나 건자재 뭐 업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업종의 이제 주식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은 확실히 그 지수가 올라가는 폭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강준 전문가님, 오늘 갑자기 정말 62년 만에 판결이 나왔어요. 헌재에서 간통죄를 폐지한다. 이게 나와서, 근데 당분간 진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증시에도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유니더스. 현대약품도 뭐 같이 좀 급등을 하면서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어쨌든, 네. 앞으로 장이 좀 매매하기 수월해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수월해질까요? 네, 더 수월해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라든지 매수 기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의 매수 기조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에서 예전에는 모멘텀 플레이라고 하는 이슈라든지 단기적인 움직임을 했었다면은 최근 들어서 강세 띄는 경기 민감주들은 이미 1월 달부터 연기금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 예전에 너무 한쪽으로 쏠렸던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정 밸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오히려 시장이 매매하기 쉬운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먼저 미리 전화 주신 분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오전장에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계셨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슈프림하고요. 네네. 네, 매수가는 24,800원. 네, 비중 얼마십니까? 인데요. 네. 이게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진단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좀 오래됐는데 조금 수익 났을 때 조금 팔았다 또 샀거든요. 그랬더니 단가가 좀 높아가지고 지금 좀 고민이 있거든요. 예. 슈프리마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있으신가요?
글쎄 좀 잘 올라가길래 그때 좀 매매 좀 했어요 했는데 그리고 조금 또 추가 매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손해를 보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고민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이 종목 대응하시나요? 아니면 보유를 아니요, 그냥 중기로 이렇게 이제 저는 잘 몰라가지고 좀 수익 났다면 좀 팔고 그러는데 요새 자꾸 내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전략으로 세워보도록 하고요. 먼저 슈프리마의 오늘 종가 보시죠. 슈프리마,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인식 기술의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입니다. 오늘 1.9% 하락하면서 24,950원, 시청자분께서 거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 분석해보죠. 네. 강재현 전문가님 한 줄평 어떻게 되나요? 슈프리마는 한 줄평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이 절실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차트상에서의 그림을 볼 때는 제가 조금 지금 절실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앞전에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의 강세하고는 달리 못 간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못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지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도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차트상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단기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먼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채널 패턴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단에서의 저항 받는 구간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단에서 지지받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채널 형태로 전개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구간대에서 지지가 나와서 위쪽을 가주면은 이제 시간 자체가 다시 한번 위쪽에 중간 마디를 할 수 있는 3만원 구간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 구간부터는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슈프리마가 거래량의 증가세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거래량이 증가하는 형태를 못 띠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온다면은 단기 매물이 많은 한 27,500원 정도 이 정도가 우선 나올 것으로 보이고 만약 24,000원 가이드를 깨진다면은 그때는 채널 패턴의 기본 마디폭만큼이 또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손절가를 먼저 제가 24,000원 잡아드릴 텐데 24,000원 깨지면 우선 나오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현재 약간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있는 자리인 27,500원 정도에서 목표를 잡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신 쪽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차트 분석 이렇게 전략이 나왔습니다. 가격대 들으셨죠? 어떠세요? 네. 네, 27,500원 수준까지. 네. 예. 반등하거나 아니면 24,000원대 지지, 그 매수가는 꼭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으로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자, 송원준 대리님. 네. 예. 이 기업은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정부 부처, 정부 관련 기관들의 납품하는 업체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인식 기술로. 그러니까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문 인식과 관련된 각종 기계와 그거를 운영하는 시스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660억에 영업이익 170억 정도로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로만 본다면은 다른 어떤 기업들에 비해서 우월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한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로 다른 국내 내수 위주가 아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고 또 수출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나라 한두 나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국 이상 거의 100개국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왜 이 슈프리마라는 기업이 작년 하반기에 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거는 최근에 이제 점점 더 해킹이나 보안 문제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지문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이 맞는지를 체크하기에는 지문은 어차피 한 사람당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지문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발도상국 뭐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뭐 그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나 그럴 때 특히 지문 인식을 통해서 뭐 부정선거나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들이 뭐 꾸준히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테마 자체가 너무 게임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슈프림은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2012년, 2013년까지 정체되어 있다가 2014년도에 매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시장의 기대치만큼 많이 뭐 실적이 못 따라가 준다라는 점.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퍼가 한 20배 정도 되는데 코스닥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 15배에서 18배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배 정도가 되면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만약에 상승력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하면 올 1월 초 가격인 한 28,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2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22,000원 정도라면은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작년 여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 여름 저점이 22,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지금 가격에서 또 추가적으로 내려가서 22,000원 정도까지 밑으로 하회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손실률이 크시더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기업 내용 더 궁금하세요? 기업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알고요. 네네. 네, 그 두 분이 조금 목표가 조금 다른데 그냥 27,500원까지 오면은 매도하고 다른 네. 종목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네, 뭐 네. 27,500원, 28,000원 거의 500원 차이니까 네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 정도 차이니까요. 네. 25,000원에서 뭐 조금씩 팔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다면요. 손절가가 두 분이 근데 좀 다르세요. 그렇죠? 네. 예, 24,000원, 조금 22,000원. 네. 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슈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정석철 주임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넘는 수주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프림은 2000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지문 인식 기술의 핵심인 알고리즘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인식 기반 보안 관련 국내 1위 기업입니다. 4분기 실적이 일단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횡보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매출의 감소는 일단 공공수주가 감소된 영향, 그리고 일회성 비용에 좀 반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공공수주 감소가 이제 주가 약세의 주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2월에 이제 콜롬비아랑 이란에서 지문 인식 및 얼굴 인식 산업을 수주하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슈프리마 2015년 실적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783억, 그다음 영업이익이 211억, 당기순이익 한 1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은 그 예상 실적 대비 PER이 한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 이 회사가 이제 23배 정도에서 거래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가격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가격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저는 200일 이동 평균선인 한 26,000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그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2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럼 이거 실적 발표는 했나요? 네, 4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고요. 기대치보다 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네. 예, 앞서서도 송 대리님께서도 워낙 기대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부족했다 이런 얘기 코멘트로 해주셨죠. 네. 네. 전략 한번 정리해볼까요, 시청자님?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슈프리마 워낙 기술력이 있고 이 분야가 또 앞으로도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매력은 다소 또 없다는 측면도 얘기가 됐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을 크게 못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좀 정리를 하셔서 세 분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세 분 모두 보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송원준 대리는 목표 주가 28,000원, 손절가 22,000원, 정석철 주임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4,000원, 강지현 전문가 목표가 27,5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했습니다.